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오늘 여고 출입반 3 6화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6화를 보고 너무 헷갈리고 어지럽고 떡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리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5화 리뷰에 댓글로 6화 리뷰도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5화에서 리뷰하면서 추리했던 것들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는데요. 6화도 한번 쭉 리뷰를 해보면서 제 추측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5화에서 임단비 추모목 옆에를 파가지고 상자를 찾아서 가져와서 상자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누가 먼저 가져간 거였겠죠? 실제 기록실에 가기 전에 문방구 안에 있는 기록실로 먼저 가보자 해서 노트북을 열어봤는데 비밀번호를 풀었어야 됐죠. 출입반 멤버들이 규칙성이 있나 하고 풀어보는데 이종대가 출입반으로 찾아옵니다. 이거 찾아온 이유는 뭐 딱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작진이 투입한 것 같아요. 사회복무요원 퇴근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전에 행정실로 가서 출입반이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종대가 찾아가도록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최근에 임수정 PD가 인터뷰를 했어요. 기신이가 처음에 비비 평행이론 말해줄 때 말고 재량 휴업일에도 나와서 그 소용돌이에 대해서 출입반한테 말을 해주잖아요. 출입반이 비비 평행이론 저주 푸는 의식을 하면서 소용돌이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신이를 투입해서 출입반에게 소용돌이를 언급해준 거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종대도 비슷한 느낌으로 출입반으로 찾아가게끔 한 것 같고, 여튼 이종대를 따라서 행정실에 갔는데 제재가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외근 갔다가 좀 늦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근이 도대체 뭘까? 재량 휴업일에 학교에서 외근을 나간다? 그 외근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일렬 종대로 서서 방문대장 작성하고 열쇠를 받아서 기록실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디지털화된 기록실이었죠. 거기 보면 송화여고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렇게 하면서 1회 졸업생부터 쭉 나와 있는데 30회 졸업생에 강부영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유정 선생님 입학연도로 계산을 해보면 30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강부영이 김유정 쌤이랑 동갑이라는 얘기고 혹시 임단비의 마지막을 목격한 기억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연혁이 쭉 나와 있는데 영상에도 보면 나오지만 지금은 폐기숙사가 된 양궁부 기숙사를 2003년도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기숙사가 활용된 기간은 1년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2003년도에 만들고 폐쇄하고 나서 거의 20년이 흐른 건데 그 폐기숙사를 왜 철거를 안 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안 쓰는 건물인데 철거하고 다른 걸로 이용을 했어도 됐을 텐데 왜 철거를 안 했을까 생각해보면 2003년도에도 학교에 관련되어 있던 누군가가 그 폐기숙사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괴담의 내용을 보면 임단비가 죽고 나서 뭐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귀신이 낸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숙사에서 어떤 행위를 하다가 새어나간 소리를 학생들이 자꾸 듣고 무서워하니까 아예 그 기숙사 부분을 폐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록실에 과거 동아리도 나와 있었는데 오컬트부에 기신희회 1인 이렇게 해서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있었다라고 나온 걸 보니까 기신이는 확실히 그냥 학생인 것 같아요. 학교 연혁에서 아까 그 문방구 기록실 비밀번호를 찾아서 풀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그 비밀번호가 해드립니다 였잖아요. 해드립니다가 과거에 동아리로 있었던 봉사반 이름이었죠. 2003년도 3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활동한 동아리고 김유정 외 2인이 활동했던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김유정 선생님이 실제로 2003년도에 송화여고를 다녔던 학교 졸업생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장소도 양궁부 기숙사 지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걸 알 수 있었고요. 동아리방이 양궁부 기숙사 지하였으니까 목격자 기억양이 밤 9시경 동아리방을 나와 하교하려던 중 기숙사 위층으로 올라가는 임단비를 목격했다는 뉴스 기사가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해드립니다를 문방구 기록실 비밀번호로 만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 총괄하는 그 운영하는 헤드와는 다르게 이걸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학생 관리자는 이 실체를 알리고 싶어서 암호를 그걸로 설정해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문방구와 과거 임단비 사건은 무관하지 않은 거겠죠?
이제 기록실에서 나와서 행정실로 열쇠를 반납하려고 가보니까 이종대가 자리를 비웠죠. 그래서 이종대 컴퓨터를 보니까 CC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CCTV가 급식실 입구, 양공부 기숙사 복도, 송화학생관 입구, 동아리방 복도 이렇게 4곳을 비추는 CCTV를 보고 있었어요. 이 CCTV가 비추는 곳이 하필 어떤 학교에 일어나는 이 음모와 관련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 왼쪽에는 CCTV 화면을 켜놨는데 오른쪽에는 엑셀 화면을 켜놨더라고요. 저번에도 컴퓨터 화면을 봤을 때 엑셀을 켜놓고 있었는데 그냥 사회복무 요원이니까 문서 작업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엑셀을 켜놓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빌런이라기엔 너무 대놓고 CCTV 화면을 켜놓고 나간 것 같아서 이걸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종대한테 이제 키를 반납하고 있는데 김산문 쌤이랑 김유정 쌤이 들어왔죠. 그래서 박지윤이 선생님 오늘 차수열 쌤 안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산문 쌤이 연락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너희 뭐 아는 거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온 일에 대해서 전학생들한테 아는 거 있냐고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여튼 선생님 2분이 회의실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교무실에 가서 김유정쌤 자리를 뒤지는데 아침에 김유정쌤이 보고 있던 서류가 생기부인 거를 이제 출입한 멤버들도 제대로 확인을 했죠. 그 날짜를 보니까 이슬비가 9월 30일에 죽고 나서 윤세미가 10월 4일에 바로 전학을 왔더라고요. 이슬비가 죽고 나서 문방구 점검을 했었잖아요. 그 점검 날짜 동안에 새로운 관리자를 구한 것 같아요. 윤세미로. 그리고 김유정쌤 서랍을 열어보니까 오래된 열쇠 하나랑 단비 백과사전이랑 여러 개의 편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차수열 선생님 자리도 뒤졌는데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차수열 쌤 폰이랑 피 묻은 핸드폰 그리고 김유정 쌤 이력서가 있었어요. 출입안에 돌아와서 폰을 열어보니까 돈줄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송하여고 차수열입니다 라고 하면서 1회 블루밍 캠프 관련된 사진을 보낸 문자 기록이 나왔죠. 녹음도 보냈어요. 녹음을 틀어보니까 야! 라고 소리 지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또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녹음 날짜를 보니까 이슬비가 맞은 날짜였었어요. 그래서 이 녹음에서 잘못했어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친구는 이슬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야! 라고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나훈아 선생님 목소리 같은 거예요. 왠지 김유정 선생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돈줄이라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자 차수열이 그냥 계좌번호만 띡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짜치는 거예요. 차수열을 보고 빌런일까? 아니면 이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증거를 모으고 있는 착한 쪽일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음모를 가진 빌런도 아니고 착한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 이용해가지고 이 빌런들 약점 잡아서 돈 빼먹는 그런 그냥 돈미세였잖아요. 진짜 너무 짜쳐가지고 약간 화가 났어요. 여튼 통화 기록을 보니까 어제 8시에도 통화한 게 있었죠. 그 과학실에 피가 막 낭자했던 그 사태를 보고 또 돈 뜯으려고 그 사람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근데 왜 김유정 쌤의 이력서까지 뽑아서 가지고 있었을까? 더 큰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사건을 좀 파헤치려고 한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유정 쌤 서랍에서 있었던 단비 백과사전을 보니까 완전 임단비 스토커가 적은 그런 노트였잖아요. 임단비의 신상 정보부터 취향 이런 거 적어놓은 건 당연하고 먹다 남긴 콩을 모아놓고 머리카락을 모아놓고 진짜 소름 돋았는데 그리고 양공부에서 임단비 라이벌이었던 이시현이 사과 알러지가 있는 것도 조사를 해놨었어요. 보건실 작전이라고 하면서 일요일에 체육관 비는 시간을 확인해서 체육관이랑 라커룸 열쇠를 복사해놓고 라커룸에 단비활 확인하고 활 시위 긁어놓기 일주일 내로 끊어질 듯 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일주일 안으로 단비와 만남 성사 가능. 저는 이걸 보고 좀 소름이 돋았던 게 보건실 작전 이게 단비와 만나려고 단비를 다치게 하려는 작전 같은 거예요. 활 시위를 긁어놓고 그거를 활 시위를 당기다가 끊어지면 부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단비가 보건실로 갈 테고
그래서 작전명이 보건실 작전인 거고, 그리고 동선 페이지에 보건실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부상 이후 보건실 자주 옴, 단둘이 마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적어놨어요. 임단비한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단비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 다치게 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인 거죠. 그 단비 백과사전 말고도 2장의 편지가 있었는데 임단비가 죽고 나서 1년 후에 적은 편지 같았죠. 단비야, 너는 이시연이 왜 기권했는지 모르지? 너는 왜 나를 피했을까?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웃어줬어? 라고 하면서 단비가 죽은 1년 후까지도 집착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난 결국 너를 따라가려고 해. 곧 만나자 라고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쓴 이 스토커가 임단비가 죽고 나서 따라 죽었다는 그 절친임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름도 양예진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양예진이 따라 죽으면서 그 전에 임단비 추모목 옆에 이걸 묻어놓은 거고, 김유정 쌤이 이걸 파헤쳐서 가져갔다? 라는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추리반도 추리를 하고 있는데 치킨 배달이 오잖아요. 누가 치킨을 사준 거지? 하고 그 영수증을 보니까 산문쌤이 너희 학교 왔다길래 이거 먹으면서 공부해라. 귀찮게 하면 사퇴한다. KBK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본권쌤이 보내준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권쌤이랑 김산문쌤은 휴일에도 연락하는 사이인가 봐요. 그쵸? 저는 이 둘이 그냥 학교 선생님 사이가 아니라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추리반들끼리 블루밍 캠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더영 뷰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더영 뷰티라는 회사가 블루밍 캠프를 후원하고 주관하는 주최사였죠. 아까 그 30회 졸업생 이름이 강부영이었잖아요. 그래서 더영 뷰티의 영이 그 강부영의 영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영, 젊다 할 때 그 영어 단어 영을 써서 더영 뷰티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차수열 폰에서 본 블루밍 캠프 발대식에 있는 더영 뷰티 로고가 교장실에 처음에 앰플 짜라락 보여줬었잖아요. 제가 1화부터 4화 리뷰한 영상에도 그게 나왔었는데, 그 교장실 앰플에 붙어있는 로고랑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게 차수열쌤 서랍에서 가져온 피 묻은 휴대폰이었죠. 그 액세서리 줄이 황미나 사물함에 튀어나와 있던 그 흰색 줄인 거를 기억을 해내고, 아, 이 피 묻은 핸드폰이 황미나 폰이구나. 그러면서 회상씬이 나오는데 누군가 칼로 황미나를 이렇게 푹 찌르는데, 그 찌르는 사람이 저는 교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회상씬인지 아니면 그냥 추리반의 추리를 바탕으로 그냥 영상을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고추리반 1에서도 회상씬이 거의 다 사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황미나를 죽인 사람도 송하여고 학생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추리반 멤버들이 폐기숙사에 들어가보자 해서 폐기숙사로 가는데, 송하 학생관을 통해서 통로로 이렇게 건너가서 들어갔죠. 지하로 내려가니까 밴드 부실이 있었어요. 밴드 부실에 방음제가 막 붙어 있었는데, 그 방음제를 뜯어보니까 숨겨진 문이 있었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에 해드립니다 동아리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또 불이 켜진 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방 안에 학생증이 떨어져 있었죠. 동아리 방을 살펴보다가 캠코더가 있어서 켜보니까 2003년도에 해드립니다 그 부원들이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해드립니다 부원 3명이 다 나왔는데, 앞머리 있고 머리 긴 여학생이 1명 있었고, 갈색 머리에 단발머리인 학생이 1명 있었고, 그 다음에 검은 머리에 단발머리인 학생이 1명 있었는데, 그 갈색 단발머리 학생의 이름은 백여희라고 나왔잖아요. 그 백여희라는 학생이 셋다운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처음에 셋다운이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sit-down을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잘못 말한다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학폭이 열 때 분홍색 옷 입은 학부모 위원이 학폭은 절대 네이버라고 하면서 엉터리 영어를 막 썼잖아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걸 보면 그 백여희라는 학생이 커서 그 학부모가 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 캠코더 영상, 풀 영상을 풀어줬는데, 거기 보면 백여희가 자기는 일찍 결혼해서 애기 낳아가지고 연예인으로 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를 계산해보면 30대 후반이니까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게 좀 이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복선인 것 같아요. 여튼 이 해드립니다 동아리가 처음에는 러브레터 전해주고 이런 의뢰를 해결해주다가 점차 해결해주는 대가로 선물을 받게 되고, 그 선물이 점점 커지면서 그 대가를 노리는 활동으로 변질되어 갔잖아요. 막 담배 심부름까지 해주고 그렇게 좀 점차 변질되어 갔는데, 임단비 스토커 양예진이 처음에 시현이한테 쿠키를 전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쿠키가 아마 사과 쿠키였겠죠? 그래서 이시연이 선발전에서 기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쿠키를 전해준 대가로 양예진이 밥스 상품권을 선물해줍니다. 아마 빕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굉장히 비싼 식사권을 선물로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양예진이 직접 찾아와서 양궁부 기숙사 열쇠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양궁부 기숙사는 밤에는 양궁부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 머리 긴 여학생이 좀 찜찜하다고 하지 말자고 하니까 양예진이 밥스 상품권보다 더 큰 것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단발머리 학생이 약간 솔깃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결국 그 단발머리 학생이 몰래 열쇠를 구해다 준 듯하고 그날 임단비가 기숙사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였죠. 그래서 그 긴머리 학생이 내가 그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임단비게 죽었잖아. 누가 봐도 이상한 의뢰잖아. 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 그때부터 셋의 사이가 틀어지고 그 동아리도 폐부된 것 같아요. 도대체 그 검은 단발머리 학생이 누구일까? 처음에는 나훈아 교장선생님인가 했는데 나이대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아는 그 강부영이라는 사람이 이 학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영뷰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이 학교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머리 긴 학생은 아마 김유정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그 방에 있는 학생증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옷걸이를 이렇게 긁어내 보니까 윤세미 학생증이었잖아요. 그리고 출입반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쿵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완전 피투성이 된 차수열이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소리치는 걸 발견하죠. 근데 출입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사람 있어요를 굉장히 크게 외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나? 맞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차수열이 피투성이가 된 공간에 왜 윤세미의 학생증이 떨어져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어떤 차수열한테 해를 입히는 그 상황에 윤세미도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관리자로 그 빌런 쪽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고가 나오는데요. 검은 차가 오고 4명의 남자가 내리는데 한 방에 끝내자고 하죠. 그리고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제가 눈 감고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인데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등교에서는 종업식 예고가 나오고 학교에서 자꾸 학생들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연출이 나오죠. 그리고 제재가 그 목걸이 도둑으로 몰리는 것 같았어요. 김산문 선생님이 제재한테 왜 거짓말하냐 자꾸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고 근데 목걸이가 제재 손에 있다는 걸 김산문 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재는 목걸이를 안쪽에 넣고 그냥 차고 다녔을 텐데 그리고 국지가 나머지 출입반 4명을 불러가지고 나 캐고 다니지 말고 나랑 윤쌤이 얘기 어디서 하고 다니지 마 라고 하죠. 근데 출입반이 6화까지는 아직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한 적이 없잖아요. 출입반이 과연 누구한테 말을 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입반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 출입반을 뒤진 듯한 흔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종대가 CCTV를 시간대별로 해서 따로 저장해두고 있는 듯한 그런 씬도 나왔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욕망, 젊음이라는 어떤 포스터 같은 사진이 나왔죠. 그래서 젊음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음모인 거는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윤세미가 목걸이를 훔쳤던 그 공간에 출입반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씬도 나와가지고 저기가 어딘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혹시 그 매점 옆에 있는 그 간이 건물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고편 맨 마지막에 손으로 적은 편지가 나왔는데 선생님 2학년 1반 윤쌤이에요. 종업식 날 무슨 일이 생길 예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종업식 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 편지의 뉘앙스가 뭔가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빌런 윗사람한테 적은 게 아니라 좀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혹시 윤쌤이가 김유정 쌤한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필로그 영상이 나왔는데 그 검은 단발머리 학생이 양궁부 기숙사로 올라가고 있었고 비명이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양예진이 서 있었고 그다음에 임단비는 이미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검은 단발머리 학생이 그 목격자 기억양인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양예진한테 어떤 대가 같은 거를 받고 임단비가 자살한 거다라고 진술을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6화까지 쭉 봤는데 저는 김유정 선생님이 빌런이 아니라는 거에는 좀 생각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김유정 선생님은 임단비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학교로 돌아왔는데 이걸 밝히다 보니까
본인이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던 그 아이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걸 밝히다 보니 이슬비 사건까지 알게 되고 그래서 도와주려는 것 같고 문방구 학생 관리자가 저는 윤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슬비처럼 이걸 밝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선생님들한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차수열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다가 그렇게 된 전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고군분투를 하면서 관리실 비밀번호를 저걸로 설정을 해서 은근히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김유정 선생님과 윤쌤이가 각자 파헤치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공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차수열은 그냥 찌질한 그런 돈 밝히는 사람이었고 너무 나댔던 나머지 이제 빌런 쪽에서도 그냥 놔둘 수 없겠다 해서 납치를 해서 때린 것 같아요. 그 피가 나오는 알바 그리고 더영뷰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뭘로 젊음을 유지할까? 젊음을 유지하려는 그 방식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줄기세포? 이런 거를 연구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의 피나 세포가 필요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뇌절이긴 한데 그 예고편 한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저거는 모스부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스부호를 검색해보니까 저게 영어로는 IRD더라고요. 그래서 IRD가 뭘까? 저는 의학적인 거에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IRD가 유전성 망막변성 질환이래요. 그런데 이 유전성 망막 변성 질환의 치료에 줄기세포 치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수열도 보면 눈 쪽을 좀 집중해서 때린 것 같잖아요. 혹시 이것과 관련된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그냥 한번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고출입반 3 6화 리뷰까지 해봤는데 멤버들이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던 그 임수정 PD 인터뷰에서 귀신도 나온다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귀신이는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귀신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번에 브리핑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교생을 상대로 종합식에서 브리핑을 하는 건가? 아니면 용승남 PD가 도와줘서 언론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 건가? 그래서 브리핑의 규모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 빌런의 축이 누구일지가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나오니까 끝까지 한번 본방사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추리가 어땠는지 한번 댓글로 맞는 것 같은지 아닌 것 같은지 한번 적어봐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둔 추리가 있다면 저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